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바로 그루의 하루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그루의 하루님 집은요, 어떤 주택 2층이었고요. 그 주택에 살 때 친구들이 그랬대요. 니네 집은 귀곡산장이라고.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도 이 집에 오면 귀신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의 집인데 도대체 어떤 집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루의 하루님. 네, 안녕하세요. 그루의 하루님, 오늘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 자체가 어떤 한 집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 집에서는 네, 일반 분들도 막 귀신을 볼 수 있을 만큼의 집이었나요? 네. 와서 이제 외박을 했던 이제 제 친구들이 다 보고 갔어요. 기- 와,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 집에 살고 계셨다면 제가 한번 갔을 텐데. 그 집이 실제로 지금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집이 빨리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와. 아직도 있어서 저는 좀 무서워서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을 정도예요. 그러면, 네,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경기도 어디 이런 것처럼 어디 있었나요? 그 네. 집이? 성남이요. 경기도 성남? 네. 대충 어디 동네인지는 알겠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그 집으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은 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된 과정을 얘기를 먼저 하게 된다면, 저희는 이제 4인 가족에서 이제 엄마, 아빠, 저랑 남동생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많이 이제 조금 가난해가지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거의 단칸방에서만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어머님이랑 아버지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하셔서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처음으로 화장실이 안에 달린 이제 집으로 이사를 어이구, 가게 된 예, 거예요. 예. 그 집으로 이사 가가지고 이제 되게 엄청 들떴었죠. 기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너무 행복했어요. 몇 달 동안은. 이제 제 방도 생기고, 동생 방도 생기고, 엄마 아빠 방도 따로 있고, 화장실도 집에 있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집에서 처음으로 느꼈었던 게 이제, 항상 그 집은 집이 조금 어두웠다 그래야 되나? 좀 오, 무서웠어요. 그런 게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큰 집이 생겼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겼죠. 그렇게 하고 지나가고 있었다가 처음으로 이제 제가 귀신을 보게 된 게 여름이었어요. 예, 여름에 이제 비가 막 엄청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엄마랑 아빠가 외식을 나가재요. 밖에 나가서 고기 구워 먹자고. 그래서 너무 나가기 싫어가지고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가자 그래서 너무너무 가기 귀찮아가지고 엄마 예. 나 너무 가기 싫어 귀찮아 동생이랑 엄마 아빠만 갔다 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족들은 다 나가고 저만 남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오후 한 5시 6시쯤이어가지고 원래는 여름이니까 이제 밝아야 되는데 비가 하도 천둥번개 치고 많이 내리니까 되게 어두컴컴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온 집안 창문을 다 열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에어컨이 없었으니까. 그러고 있었었는데 이제 그 옛날 집에 그 불투명 창 아세요? 유리가 알죠? 그 조금 우둘투둘한 저희 집이 다 그런 창문이었었거든요. 근데 예, 이제 제가 이제 거실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제 뒤쪽으로 동생 방이 있었어요. 근데 동생 방에 화장실 창문처럼 쬐끄만 창문이 있었는데 그 창문 뒤쪽으로는 보일러실이에요. 그러니까 네. 거기는 항상 깜깜하죠. 그 창문은. 근데 그때 컴퓨터를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드르륵 드르륵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뭐지? 이래가지고 이렇게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소리가 안 나요. 그래가지고 또 앞을 보고 또 이렇게 컴퓨터를 하는데 또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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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씨 뭐야 이러다가 왠지 싸해요 뒤에가 뭔가 느낌이 싸해가지고 근데 또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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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순간 탁 뒤를 돌아봤는데 그 창문이 항상 깜깜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긴 아무도 없을 그런 곳인데 거기에 정확하게 그
창문에 손목까지만 있는 손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제일 처음 본 거였어요. 오,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무서워서 책상 위에 올라가서 엉엉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았었던 그게 제일 처음에 봤었던 거고. 예. 그리고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잠깐만. 너무 많아서 아니, 와, 아니, 잠깐만. 이 집에서 귀신 본 거를 만약에라도 숫자로 따지면 대략 몇 번 정도라고 그냥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 귀신을 본 횟수요? 네, 이상한 현상이라든지 그런 거. 아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냥 소리가 난다던가 TV가 틀어진다던가 뭐 그런 거는 너무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런 거는 아예 신경도 안 썼고 이야, 살았었고 예. 이제 제 동생이 이제 봤거나 제가 봤거나 아니면 제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하루 1박을 하면서 봤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되는 거죠. 이제 얘기에.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본 거. 친구들이 이제 놀러 왔어요. 저희 집에 이제 막 하도 이제 제가 막 이상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무섭다, 우리 집에서 같이 자달라. 제가 이제 방에서 혼자 자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2명이 놀러 왔어요. 예. 놀러 왔는데 친구 2명은 방에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따로 안방에서 따로 이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이제 막 깔깔거리고 웃다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야 너는 니네 집에 그게 이렇게 귀여운 애기 동생이 있으면은 얘기를 좀 해주지 왜 소개도 안 시켜주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그래서 제가 뭔 애기 동생? 이러니까 아니 아까 전에 아저씨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이제 현관으로 나가서 이렇게 담배를 피시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뒤로 이제 저희 아빠 허리까지 정도 오는 애가 계속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오, 소름 돋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당연히 그냥 저희 집 가족인 줄 알고 얘는 이렇게 이 귀여운 동생도 있으면서 왜 얘기를 안 해줬대? 이렇게 하고서는 그거를 딱 보자마자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본 거예요. 친구 2명이 왔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제 저희 가족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기라니 우리 집 내 동생은 쟤야. 쟤밖에 없어. 이러고 제가 이렇게 보여줬어요. 제 동생이 이제 중학생이니까 좀 크잖아요. 예. 그 봤던 애기보다는. 그러니까 갑자기 애들이 얼굴이 완전 사색이 되는 거예요. 둘이 말을 안 하더니만 한 명은 막 울어요. 갑자기. 오. 막 울어요. 막 울면서 나 집에 갈래 이러고서는 둘이 그냥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 예.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다음날 물어봤죠. 왜 그랬냐? 왜 갔냐? 그러니까 우리 둘이 똑같은 귀신을 본 것 같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일단 친구분들은 당연히 기겁을 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그쵸? 그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그 손을 봤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손이 혹시 얇고 하얗지 않았어요? 그냥 여자 손인 건 확실했어요. 아, 하얀 건 아니었고요. 아, 하얀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봤던 귀신들은 대부분 이렇게 표현하시면은 되게 막 무섭게 표현하시잖아요. 막 이렇게 눈이 막 뚫려 있다고 하시던가 막 이래. 근데 저는 제가 봤던 귀신들은 다 사람이었어요. 와. 사람이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분간하기가 더 힘들었었어요. 처음에는. 또 어떤 귀신들이 있었나요? 궁금하다. 아, 그 집에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본 거는 그 집에서는 적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이제 저로 인해서 귀신들을 이제 보는 상황이 너무 많이 생겼어가지고 또 한 친구는 저희 집에 와가지고 자는데 저는 이제 침대에서 자고 그 친구는 이제 바닥에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그 검은 물체가 그 친구가 말하기를 검은 물체가 제 침대 사이로 콩콩콩콩콩콩 뛰어다니더래요. 제 주변으로만. 예. 그러더니만은 제 얼굴을 보면서 허리를 이렇게 쭉 숙여가지고 제 얼굴 가까이까지 이렇게 보더래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일어나고 다시 콩콩콩콩콩콩 콩콩콩콩콩콩 또 다시 와서 얼굴 다시 보고 일어나고 그리고서는 그걸 다음날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이런 걸 봤다. 그래서 이제 예. 안 오겠다고. 대부분 친구들이 한 번 자면 안 오더라고요. 그럴만하다. 이거는 진짜로 인정하죠.
아, 그쵸. 미안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 친구들은 단순 호기심에 왔다가 트라우마가 돼서 가더라고요. 그 집에 그 분들 와가지고. 중에 몇 분이 시들문 참여하셨던 거 아니야, 혹시?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이제 본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걸 제일 많이 느꼈어요. 거실에 컴퓨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컴퓨터를 하면은 아침에 뭐 날씨가 좋건 저녁이건 상관없어요. 그 앞에 현관 앞쪽에 이제 그 계단 내려가기 전에 이렇게 복도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구옥주택은. 거기에 그렇게 애기가 뛰어놀아요. 깔깔거리고. 그러니까 깔깔깔거리는 게 저기서 멀리 들렸다가 제 앞까지 깔깔거리는 게 들렸다가 다시 저쪽으로 뛰어가고 다시 이쪽으로 오고. 근데 저는 그게 하도 너무 자주 하니까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 나중에는 무시하게 됐더라고요. 예. 그렇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새벽 2시만 되면은 저희 집이 2층이었었는데 1층 계단에서부터 누군가가 정말 빨리 올라와요. 타타타타타타타 우와. 하고 타타타타타 올라왔다가 저희 집 창문 앞에서 딱 멈추고 정말 크게 깔깔거리고 웃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게 남자예요. 그건 제가 거기서 있었던 것 중에 제일 무서웠어요. 항상 새벽 2시 정도만 되면 꼭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느꼈었던 것 중에서 제일 큰 건 저희 어머니께서 되게 귀신 같은 존재를 안 믿으셨어요. 예. 이제 종교적인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되게 안 믿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막 고등학교 때 친구들 몰래 불러가지고 저녁에 막 새벽에 몰래 막 술 마시고 좀 그랬었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그 몇 번 걸려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신 부분이 있으셨을 때예요. 예, 근데 예. 어느 날 엄마가 이렇게 자다가 깼는데 너무 시끄럽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친구들 불러다가 또 술 먹으려고 또 친구들 불렀나 보다 해서 엄마가 좀 잔뜩 화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안방 창문을 딱 열면은 대각선으로 제 방 창문이 바로 보여요. 예. 그 안방에서. 그래서 엄마가 안방 창문을 딱 열었는데 여자들이 한 6명 정도 있었대요. 근데 머리가 진짜 엉덩이까지 길었었대요. 저희 엄마가 본 걸로는. 예. 그렇게 길었었는데 이제 그 여자들이 제 방 창문을 막 두들기면서 이제 돌비님 이름을 쓸게요. 돌비야, 문 좀 열어봐. 아, 여기 있는데. 왜 문을 안 열지? 돌비야, 문 좀 열어봐.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로 제 방으로 와가지고 제 방 문을 벌컥 연 거예요. 예. 근데 저는 당연히 자고 있었고요, 그때. 근데 벌컥 열더니만은 불을 탁 끼더니만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너 또 새벽에 친구들 불러가지고 또 술 마시려고 막 그러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너 친구를 어디다 숨겼냐고. 내가 봤다고, 다 와. 봤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자다 일어나 엄마 왜 그래? 이랬어요, 저. 엄마 뭐야, 왜 그래? 그러니까 엄마도 조금 당황한 기색이 있다가 장롱을 막 뒤지시는 거예요. 막 장롱 뒤지고 막 침대 밑에 보고 막 책상 막 밑에 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엄마 왜 그래? 엄마 미쳤어? 뭐 이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당황스러우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야, 너 친구 데리고 오기만 해봐. 너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이러고서는 이제 문을 딱 닫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아는 동생이랑 같이 자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딱 나가고 옆에 동생을 봤는데 동생이 이제 놀랬을까봐 자다가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동생이 벌써 옆에서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침대 옆에 쭈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되게 멍한 표정으로. 그래서 내가 미안해 하다가 엄마가 미쳤나 봐. 갑자기 왜 저러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니 아니야 이래요. 그래서 내가 오. 뭐가 아니야? 그래서 아니야 언니 아줌마 말이 다 맞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러니까 아니야 방금 전까지 옆에 창문에 다 달라붙어 있었어 언니 이러는 거예요. 언니 이름 부르면서 계속 문 열어달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우둘투둘한 옛날 와. 구옥 창문이었다고. 예. 그러니까 그 창문에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서 이렇게 안에 어떻게든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와. 왜 안 보이지? 이러면서 막 여기 있는데 왜 문을 안 열어주지? 근데 그게 맞다고 자기가 옆에서 다 봤다고 언니 나 다 봤어 이러고서 그리고 그 친구랑도 연락이 끊겼어요. 어. 가버리더니만 연락을 끊더라고요 저랑. 와, 나 진짜 이런 집이 다 있나 싶네요, 진짜로.
그게 최고였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아직도 엄마랑 얘기하면은 진짜 엄마가 정말 정말 희한하다고. 어머니도 귀신이 진짜 인정하시는구나. 네, 귀신이 진짜 있나 보다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서야 이제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 근데 정도 됐으면 그 대화나 이렇게 말을 걸 법한 한데 하루님한테. 그런 거는 없었고 이제 제가 무속적으로 이렇게 조금 기대어 보던가 좀 찾아가 보던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뭔가 조금 더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이제 그 집에서 거의 한 4년 정도 살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고 그냥 살았어요. 그냥 뭐 어떻게 이제 막 이사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어가지고 그냥 살았었는데 이제 그런 집들 있잖아요. 사람이 살면은 안 되는 집이 있다. 사람이 뭐 있죠. 네네. 그러니까 좀 그런 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4년 정도 살고서는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저희 부모님이 그 집에서 이혼을 하시고 끝나셨고 아이고. 저는 이제 한 4년 정도 사니까 이제 제가 한번 죽을 뻔했어요. 아파주고. 아니, 이 정도의 집이면 지금 아직도 또 일어난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2층에 사셨고 1층에서는 문제가 없었나요? 1층 집은? 그러니까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요. 저희는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았었고 안 좋았었는데 이제 그 1층은 주인집 분이 사셨거든요. 네. 근데 뭐 계속 사셨으니까 그분들은 뭐 잘하고 사셨겠죠? 근데 저희한테는 이제 2층에서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었고 나중에 이사를 갈 때 들으니까 저희가 이사 가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완전 폭삭 망해서 나갔었대요. 도깨비터인가 보다, 여기. 완전 폭삭 망해서 나갔고 예. 그 다음에 저희가 들어갔었을 때는 저희 부모님 이혼하시고 저는 아파서 병원에서 죽을 고비를 4번이나 넘기고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집을 이사를 나오고 나면은 저는 이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제가 귀신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아이고. 이사 일을 하려면 이제 집을 보러 다녀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 집을 보러 다니는 과정에서 일어났었던 일들도 되게 많고. 그러면 하루님, 그 집에서 네. 있었던 일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다 이야기도 안 하셨고, 거진 네네. 후반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들었을 네네. 때는. 네네네. 어. 이거는 이제 그 집의 그냥 기본 틀, 이제 제가 처음으로 귀신을 보게 된, 자, 귀신을 여러분들, 보게 된 그런 이제,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기본 틀이라고 이제 베이직한 좀 그런 느낌이고, 네네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네네.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네. 오케이, 근데 오케이. 그리고서는 이제 다른 집을 이제 이사를 보러 가는 과정 중에서 다른 분들은 이제 막 그 귀신의 기운을 느낄 때 어떻게 막 느끼시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게 그냥 촉도 아니고 뭐라 그러지? 딱 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집을 보러 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을 보면은 저 집은 볼 필요도 없는 집이야라는 게 느껴져요. 저 집은 들어가면 안 돼. 그런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소에 가면은 여기는 좀 들어가면 안 돼. 머리가 너무 아프다던가 아니면 이제 막 가슴이 답답해진다던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사를 보러 갈 때 엄마랑 저랑 이제 일이 다 끝나고 집을 보러 가는 과정이니까 저녁에 보러 갔었는데 한 저녁 7시쯤에 9억 단독주택을 보러 갔어요. 근데 예. 공인중개사 아주머니께서 이제 여기는 공실이니까 그냥 지금 막 보러 가도 되니까 이 집부터 보죠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정말 엄마랑 딱 가자마자 그 집 대문만 대문을 딱 보자마자 제가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왜? 이러더라고요. 내가 엄마 여기는 보지 말자. 딴 집 보자 이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엄마가 왜? 그러니까 아니야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들어가기 싫어.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저희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여기 재수없어 이랬어요. 제가. 엄마 여기 재수없어. 여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그 얘기를 이제 공인중개사 분도 이제 들으셨죠. 그러니까 네. 그래도 여기까지 집 앞까지 왔는데 그럼 가가지고 집만 보고 가자고 그렇게 저희 엄마도 막 그래 보고만 가자 이랬는데 정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진짜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가기 싫은데 계속 끌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현관 앞에 주방이 있었는데 그 집을 보면 이제 막 찬장도 열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공인중개사 분께서 이제 찬장 문을
딱 열자마자 딱 하고 소리 질렀어요. 저희 엄마랑. 왜요? 거기에 막 부적이 막 다닥다닥 붙어있고 죽은 새가 있더라고요. 그 어머. 안에. 그 공실 안에 거기에 왜 죽은 새가 있는지 전 진짜 지금도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그거를 보자마자 저희 엄마랑 공인중개사분은 소리 지르는데 제가 그때 화냈어요. 내가 들어오지 말랬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알았어 나가자 막 이러는데 공인중개사분께서 되게 직업정신이 되게 투철하신 분이었어요. 아 그래도 오셨으니까 방이라도 보고 가시라고 아내는 막, 방이라도 보고 가시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고개를 딱 돌렸어요. 오른쪽으로 딱 돌렸는데 안방이란 작은 방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였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저녁 한 7시 정도 됐었는데 다 어둡잖아요. 딱 작은 방 쪽으로 쳐다봤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가자. 나가자. 이래가지고 딱 나왔었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야. 아니, 그러면, 그 성남에 그 집 있잖아요. 그 집에서 또, 뭐, 폴더가이스트 현상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물건이 움직인다든지, 기계가 갑자기 작동을 한다든지? 그 집에선 그런 건 없었고 오히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어? 조만간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어요? 지금 사는 집은? 아 그냥 스타일러가 켜져요. 계속 그냥 띠르롱 켜져요. 그럼 제가 꺼요. 그리고 등을 돌리고 건조기에 이제 빨래를 넣고 있으면 다시 띠르롱 하고 켜져요. 그럼 제가 에이씨 이래요. 그런 와. 현상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 집에서 대략 4년 정도 살았고, 동생분은 뭐 보시거나 그런 거 없나요? 친동생분? 아 동생은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거나 그런 건 아닌데 동생도 뭔가 무섭긴 했나 봐요. 제 동생이 이제 남자이고 중학생이면은 이제 집이 막 무섭다고 그렇게 느낄 만한 그런 나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항상 학교가 끝나면은 동생이 이제 중학생이니까 저보다 조금 더 빨리 끝났었거든요. 끝나면은 항상 밑에 대문에서 저를 항상 기다렸어요. 집에 절대 안 들어가요. 오. 무섭다고. 집에 무서워서 혼자 못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뭘 받고 무슨 일이 있었고를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동생이 겁내할까봐. 근데 그냥 동생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 집에. 그래가지고 제가 밖에서 어디서 돌아다녀서 친구들이랑 막 딴 데 빠지지도 못했어요. 항상 동생 기다리니까. 예. 그 집에서는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 집에서 이제 나와서 이사를 가고 난 뒤부터도 또 귀신이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하셨나요? 네, 그 이후로는 진짜 왜 이런 게 다 대체 내 눈에 보이지? 이래서 막 조금 우울증 아닌 우울증 같은 것도 막 오고 그랬었죠. 그때는 정말 어떤 것들이 많이 있었나요? 봐가지고. 예. 그때 이후로 이제 제가 정말 제대로 귀신을 정말 많이 보게 된 게 이제 거의 한 22살? 그때쯤부터인데 이제 중학교 동창 집에 놀러 갔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친구 어머님이 무속인이신지 몰랐어요. 근데 갔어요. 놀러 갔는데 딱 들어갔어요. 아줌마 안녕하세요 이러고 인사를 하고 딱 들어갔는데 아주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딱 보더니만은 그래 안녕 하더니만 저를 이렇게 쓱 보더니만은 이제 제가 친구 방에 들어가서 막 수다 떠고 있는데 이렇게 과일을 갖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예. 들어오시더니만은 갑자기 이제 저를 부르시면서 이제 돌비야 아줌마 좀 쳐다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이러더니만 제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내 눈만 봐 이러더니 제 눈을 계속 뚫어져라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하시는 말씀이 너는 참 산신줄이 참 강하다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산신줄? 네? 네네.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있어 이제 우리 이제 모시는 신들 중에서 이제 산할아버지 산할머니 하면서 이제 산신이 있다고. 근데 네가 그 산신줄이 좀 강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툭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네가 뭐 이것저것 영가들이나 이제 귀신들을 좀 볼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옆에 있는데 얼굴에 이렇게 검버섯 커다란 그런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래서 그 할머니가 네 옆에서 지켜주고 계셔. 걱정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처음으로 닭살이 쫙 돋았어요. 저희 외할머니거든요, 그게. 와. 할머니가 이제 하얀 이제 옷을 입으시고 되게 깔끔하신 옷을 입으셨대요. 그때 아주머니께서 보신 말로는. 근데
생전에 살아 계셨을 때 이제 이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되게 덕이 많으신 분이고 막 그러셨던 분인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딴 데 안 가고 그래도 네 옆에 딱 붙어서 네 지켜주시니까 니한테 무슨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얘기를 해주실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한 번 넌지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와, 그 검버섯 큰 거 얘기했을 때 진짜 확 돋았겠네요. 네, 그때는 정말 입을 틀어 막았어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네. 지켜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계속 보셨던 건가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귀신을 계속 보고 있는 와중에 이제 한 번 사건이 터졌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이따가 얘기할게요. 다른 거 귀신 본 게 오케이, 있어가지고 오케이, 그거 오케이. 예. 네. 그리고 이사를 이제 그 집에서 어찌됐든 간 집 이집저집 보다가 처음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된 집에 이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제 중학교 동창 친구가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와가지고 막 놀다가 이제 제가 만화방 가서 저희 집 앞에 바로 만화방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만화책 빌려갖고 우리 만화책 보자. 그래가지고 갔어요. 나갔는데 그 만화책 가게 그 동전 넣고 게임하는 오락기 쬐까만 거 있잖아. 애들이 앉아서 하는 거. 알죠. 예. 네네네. 그런 게 쭉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남자애들이 앉아가지고 게임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지나가면서 봤던 거예요. 게임을 하고 있는데, 한 6살, 7살 정도 된 여자애가 까만색 옷을 입었는데, 남자애들 게임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예. 그래가지고, 그냥 애기가 그냥 보고 있나 보다. 이러고서는 이제 저는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갔어요. 바로 이제 지나치고. 근데 지나치고 딱 들어갔는데, 그 여자애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따라오는 게 저를 계속 끝까지 따라온 게 아니라 그 만화책방 문턱에 딱 서 있더라고요. 예. 문턱에 서가지고 똑바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문턱에 옆에 비스듬히 벽에 기대가지고 저를 보는데 제가 왼쪽으로 가면은 눈알을 왼쪽으로만 돌리고 제가 오른쪽으로 가면 눈알만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도 보겠지. 너무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그 애기한테 들릴까 봐 무서워서. 야, 옆에 애기 보여? 막 이러니까. 뭐가? 뭐가 보여? 막 이래요. 그 친구는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아씨 하면서 이제 만화책을 계산하면서 일부러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아저씨, 저 옆에 있는 여자애 아세요? 이러고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응? 누구? 그래서 보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문이 2개가 있었거든요. 들어오는 예. 입구가. 누구? 그러니까 여기요. 요 바로 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정말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아무도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진짜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머리까지 털이 쭉 빗쓰는 거예요. 와. 얘는 이게 사람이 아니구나. 귀신이구나. 그래가지고 진짜 그 계산이고 뭐고 그냥 그 아기가 서 있는 그 반대편 문 열려있는 문으로 그냥 미친 듯이 뛰어나왔어요.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넘어질 것처럼 막 빨리 뛰었었는데 이제 친구도 같이 쫓아오다가 왜 그러냐고 그랬는데 너 못 봤냐고 그러니까 못 봤대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너무 무서웠다고. 근데 그 아기 귀신이 너무 무서웠었던 게 처음으로 제가 귀신을 봤던 것 중에 저를 죽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와. 처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정말 많은 귀신을 봤지만 저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귀신은 그 아기 귀신이 처음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진짜 그 귀신이 제일 와. 무서웠어요, 저는. 하로님 그거 아시죠? 애기 귀신이 뭐요? 진짜 무서운 거. 진짜요? 저는 몰라요. 그런 거.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귀신 네. 보시는 분들이 뭐 좀 기억에 남는 귀신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아기 귀신인데 정말 무서운 귀신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무서웠던 게 그냥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 아기가 팔을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있었거든요. 예. 네. 그 뒤에서 칼이라도 끌고 칼이 꺼내져 나와가지고 저를 찔러 죽일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살기가 너무 강했어요, 그때. 그때 그 느낌은 아직도 안 잊혀져요. 진짜. 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때 이제 딱 본격적으로 아셨겠네요. 내가 귀신을 보는구나. 남들은 못 보는. 좀 이런 느낌? 그쵸? 그거를 처음 제대로 느꼈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생각했던 게 그 집에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예.
이제는 길바닥에서도 보니까 막 진짜 멘탈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때는. 어, 언제 또 어떻게 볼지 모르니까 그게 되게 무서웠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집에서 자다가 이제 가위를 눌렸어요. 가위를 예, 눌렸는데 가위를 어떻게 눌렸냐면은 네 명한테 동시에 눌렸거든요. 귀신이 네 명이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는 제 다리에 붙어 있고 하나는 제 왼팔에 붙어가지고 손가락을 깨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제 머리 위에서 제 머리를 잡아 뜯고 한 명은 제 오른쪽 옆에 앉아 있었어요. 이거를 진짜 너무 괴로웠어요. 저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다 붙잡고 있으니까 붙잡고 예. 깨물고 잡아 당기고 막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위를 깨고 난 다음에 그 친구 어머님을 찾아갔어요. 무속인 어머님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말을 했어요. 찾아가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가위 눌려서 진짜 너무 힘들다. 죽는 줄 알았다.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그 예전에 살던 집에서 있던 귀신들이 따라온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오, 예. 그냥 그 따라온 거야. 근데 다 떨어져 나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냥 그렇게만 말하더라고요. 그냥 저한테 얘기했던 게 네가 갑자기 감정 기복이 미친 듯이 안 되거나 이제 막 화가 날 상황이 아닌데 막 화를 내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려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래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러니까 그 네가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제가 뭔가 조금 가기 싫은 장소에 갔다고 오면은 그날은 제가 일부러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혹시나 모를까봐. 또 뭐가 붙어왔을까봐.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분명히 또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겠지만, 뭐, 무당이 되어야 한다, 또는 그냥 영매 네. 체질이다. 이렇게 두 가지 중 하나잖아요. 아, 네. 그 뭐 이제 산신줄이 강하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러셨어요. 저 봤을 때 그냥 너 나중에 이제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도 결국에는 너는 이 길을 가야 될 운명이 분명히 올 거야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그때 되면은 딴 데 가지 말고 그냥 내가 이제 신엄마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어디 이제 막 다른 사람 이상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이제 막 받고 그러지 마라. 이상한 말 듣고 홀리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 이후로 제가 꼬박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귀신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냥 계속. 예, 그러니까 아주머니랑 같이 있으면 아주머니가 보신 걸 저도 그냥 같이 보니까 옆에서 계속. 그 정도로 이렇게 같이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또 한동안 안 보였어요. 또. 예. 안 보였다가 이제 한 2년 전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보이니까 아 나는 이제 그런 거 아니었나 보다.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나 보다. 그냥 이러고서는 살았다가 또다시 이렇게 조금 눈앞에 또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짜증나고. 그래서 친구 어머님한테 이제 찾아갔어요. 또. 그래서 보인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게 주기가 있대요. 네. 그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건드리는 주기가 있대요. 얘가 이제 될 만한 애인지 아닌지 그 이제 윗분들이 이렇게 그 건드리는 그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기 때 오, 또 다시 보인다고. 근데 그 시기가 니한테 다시 왔나 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잘 넘겨 또 잘 넘겨봐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그 텀이 있군요. 아, 왜냐면 시들무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영환분들이 이런 계기로 인해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도 음, 계속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럴 분들은 쉬어도 보이거든요. 아,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을 되게 잘해주신 게 뭐냐면 이 텀은 그 있을 사람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 쿨타임 같은 그런 느낌. 아, 네네네. 그래서 저도 안 보였어요. 진짜 하나도 안 보이고 느낌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걱정도 없었는데 그거를 제가 제대로 또 다시 이게 아 진짜 이 텀이 왔구나라고 느꼈었던 게 2년 전에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남편이랑 서대문 형무소를 한번 갔었어요. 오, 서대문 형무소 가보신 적 있으세요? 드라마에서만 근데 봤어요.
네네. 서대문 형무소가 이제 담장으로 이렇게 다 둘러져 쌓여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입구를 들어가려면 작은 문 하나를 거쳐야 돼요. 그 작은 문으로 이렇게 허리를 숙여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딱 들어가야지 서대문 형무소로 딱 진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날씨도 엄청 좋았어요. 좋고 막 공기도 되게 맑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기분 좋게 갔다가 이제 그 안을 허리를 딱 숙이고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딱 허리를 펴가지고 숨을 하고 들이쉬는 순간 정말 가슴에 돌이 하나 크게 얹어져 있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와, 꽉 막힌. 네, 꽉 막힌 느낌이 들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진짜 이 가슴이 답답한 걸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공기 자체가 정말 무거워요, 공기가.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잘 그거를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그때 너무 심각하게 느꼈거든요. 공기가 정말 너무너무 무거워요. 진짜 제 어깨를 짓누를 정도로 공기가 너무 무겁고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 안을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 이제 돌아가셨던 그 사형장 장소 뭐 아니면은 이제 갇혀져 있었던 곳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보고 있다가 이제 그 방에 있으셨던 분들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런 분들이 여기에 있으셨다.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던 장소다. 이러고서는 이제 그 방에 하나하나씩 들어갈 수 있는 그 구간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거기에서 한 30분, 한 40분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돌아보는 시간이.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가슴이 이제 답답하고 있어 가슴 계속 주먹으로 치면서 걸어 다녔어요. 한숨 팍 쉬면서 숨이 잘 안 쉬어지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괜찮아? 이러면 여보 여기 조금만 둘러보고 진짜 나가잖아. 너무 힘들어. 안 되겠다. 이러다가 그럼 여기만 둘러보고 갈까? 하다가 이제 그런 그 방을 보러 간 거예요. 근데 방 하나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점점 힘이 빠져요, 제가. 아, 진짜 못 걷겠다. 아, 여기는 아닌 것 같아. 괜히 왔어. 그냥 나갈 걸 하고서는 이제 중간 방에 딱 들어가는데 안에 이제 전시 같은 걸 해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때 당시에 신으셨던 신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이렇게 딱 앞에서 보고 있다가 뒤를 딱 도는 순간 제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뭐요? 그냥 순간 정신을 잃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자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확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괜찮아? 이러는 거죠. 내가 나가자. 안 되겠다 여기. 그러고서는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밖에 딱 나와가지고 허리를 딱 피자마자 숨을 쉬었는데 공기가 너무 맑은 거예요. 오. 아, 살았다 그랬어요. 제가 여보 여기는 두 번 다시 오지 말자. 진짜 나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이러고서는 제가 괜히 여보 나 어깨 좀 털어줄래? 막 그래가지고 어깨 막 털고 그러고서는 있다가 이제 그 또 친구 어머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아줌마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남편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이런 곳은 한 번씩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 공부를 하자고 하면서 이제 저를 이제 데리고 갔는데 저는 되게 싫었지만 역사 공부를 하자 해가지고 따라갔다가 저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네가 거길 왜 가냐고. 오. 너는 그런 데 가면 안 된다고. 절대 가지 말라고. 너는 장례식장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 장소 그런 데 절대 가지 말라고. 미쳤냐고 막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어요. 저 이번에 정말 제대로 체험했어요. 저는 그런 데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막 빈말이라도 이제 장난식이라도 이제 흉가 같은 데도 가지 말라고. 그렇지. 네, 저는 이제 절대 그런 데라도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절대로.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소령 그 할머니, 외할머님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영가들한테서 네네. 지키려면 그 있는 게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소령이 박살이 나면서 지켜주시는 거라고 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또 조심하셔야 될 것 몰랐네요. 같긴 해요. 아, 하여튼 그렇게 그런 일도 있었고, 그 아까 외할머니 수령이라고 이렇게 막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귀신을 계속 보고 있다가 한 번은 꿈에서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꿈에서 좀 자주는 아니지만 뜨문뜨문 이렇게 나오시긴 하셨어요. 근데 항상 나오셔도 엄청 인자해요. 인자한 예. 표정으로 뒤에 막 후광이 나요, 할머니가.
번쩍번쩍해요. 그리고 옷도 깔끔하게 입으시고 항상 이렇게 인자하게 뭐 무표정이거나 우스운 표정으로 항상 그렇게 지켜만 보시는 꿈만 꿨거든요, 저를. 근데 요번에는 꿈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그 집으로 이사 가기 전에 단칸방에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 단칸방에서 저희 외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근데 그 할머니랑 저랑 같이 지냈던 그 방이 나오면서 할머니가 방 안에서 이렇게 방 벽을 구석을 보고서는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왜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할머니 어깨를 이렇게 딱 만지려고 하는 순간 할머니가 저를 딱 쳐다보는데 진짜 화가 나신 표정으로 오, 막 저한테 여태까지 말씀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저한테 말을 했었어요. 하신 말씀이 절대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문고리도 잡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할머니 왜요? 그랬는데 그냥 딴 거 필요 없고 절대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딱 그 얘기를 하고 꿈에서 깼어요. 예. 근데 정말 너무 신기했었던 게 친구 어머니께서 어느 날 친구를 부르더래요. 그러더니만은 친구한테 그랬대요. 돌비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래. 그랬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무것도 묻지 말고 너 집에 잘 안 들어와도 되니까 너 이제 출근하고 퇴근하면 걔네 집으로 가. 걔 필요한 거 네가 다 사다 줘. 걔는 밖으로 나오면 안 돼. 우와. 그래가지고 얘기를 말씀하신 게 한 달 동안 나오면 안 된대요. 예? 문고리도 잡지 말래요. 누가 똑똑똑 하고 제 이름 불러도 절대 나가지도 말고 문도 열어주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진짜 한 달 동안 밖에 못 나갔어요. 밖에 보고 싶어도 창문만 열고 사람들 지나가는 것만 구경하고 예. 문고리도 잡지도 못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저승사자? 이게 너 데리러 온다고 그랬었다고. 와. 그러니까 네가 문만 열면 그냥 너는 바로 데리고 가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간을 한 달을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저는 이제 아줌마한테 얘기하기 전에 저는 꿈을 먼저 꿨고 아줌마한테 얘기하기 전에 아줌마는 그 얘기를 친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친구가 이제 저한테 그렇게 온 거죠. 와, 대박이다, 이거. 네네. 아다리가 이제 그렇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아까 그 누가 똑똑해도 열어주지 말라 이랬는데 그런 적이 있어요? 그동안? 네, 많았죠. 오? 근데 그냥 왜 똑똑똑 하가지고 뭐 택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진짜 택배 아저씨들일 수도 있는데 그냥 안 열어줬죠. 그냥 저는 잡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대답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없는 것처럼 있으라고. 와. 만약에 이제 막 배달이면 배달이요 똑똑똑 이러면 이제 친구가 다 받아주고 친구가 다 사다 주고 막. 와, 진짜 힘들게 사셨구나, 하루님도. 네네. 어쨌든 오늘은 네네.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겪었고,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네네네. 뭐 하실 이야기는 정말 많겠죠. 그리고 이거 솔직하게 주변 분들한테 얘기해서도 잘 믿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잖아요. 네, 네네. 근데 정말 또 시원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도 또 다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네, 일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짤막짤막한 이야기들이 여러 개 이렇게 또 있었던 건데, 정말 또 소름 네. 돋는 또 이상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구나를 또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성남의 이 집에서 정말 또 수많은 일들도 겪었고, 근데 그거 하나는 있네요. 일반 분들도 귀신을 봤지만, 저는 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그렇게 일반 사람들까지 귀신을 많이 보는 집이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루의 하루님이 옆에 있어서 봤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예, 아시죠, 여러분들? 귀신 보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귀신을 볼 수 있다는 말. 그 말이 아마 그런 친구분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썬크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썬크림님께서 한 낚시터에서 우연히도 또 따라온 방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또 이상한 일들이, 또 소름 돋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선크림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낚시터에 관련된 이야기고, 낚시터와 방울이 좀 주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아요. 근데 또 무서운데, 낚시터 자체가. 그럼 음. 선크림님,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그때가 초가을 아니면 늦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입은 게 바람막이로 기억을 하니까 네, 바람막이를 입고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아버지가 뭐 낚시를 한다 그러셔갖고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저는 그때 나이가 9살? 10살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산 새길로 이제 들어가갖고 넓은 호수가 있는데 그렇게 막 넓은 건 아니고 그냥 정말 낚시터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낚시터 가면 낚시터 이제 발판이라 그러죠?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거? 네, 거기 위에 이렇게 있는데 되게 오래돼 보였어요. 뭐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냥 아버지 혼자 가신 거였거든요. 아버지 네. 혼자 단독으로 즐기시겠다고 가족을 데리고 간 거예요. 저도 뭐 재밌지도 않고 엄마도 안 재밌고 동생도 재미도 없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때 차라리 뭐 핸드폰 뭐 라도 있었으면 유튜브라도 보는데 네,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앉아 있고 뭐 구경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이제 밝은데 어두운 날 있잖아요. 구름이 많이 껴갖고 있죠. 예, 네 그런 날이어서 그때가 한 오후 한 1시쯤 다들 점심을 안 먹고 간 거라 아버지는 이제 찌를 이렇게 끼우고 계시고 어머니는 옆에서 이제 라면 끓일 준비를 하셨어요. 맞은편이 바로 좀 가까웠거든요. 이제 저희가 있는 길이 이렇게 있고 호수가 이렇게 있고 맞은편에 이제 뚝 비슷한 게 또 있잖아요. 거기에 풀숲이 이렇게 있는데 까만 물나비 있잖아요. 알아요. 까만 그거. 물나비가 막 팔랑팔랑팔랑팔랑 날아다녀서 보고 저는 어릴 때부터 까만색을 되게 좋아해갖고 와 저거 진짜 예쁘다. 나비가 진짜 좀 예쁘게 생겼다. 이러고 있는데 그 안쪽에서 까만 게 우글우글거리듯이 까만 거? 예? 질감이라 그러죠? 이제 천이 구겨진 것 같이 까만 게 저희가 찻잔에 수저를 저으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빙글빙글 돌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 까만 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제자리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게 뭐지? 이렇게 보는데 가까이 갈 수는 없잖아요. 다리를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까만 뭔가 있구나. 그냥 저기 뭐 있나 보다. 신경도 안 쓰고 이제 라면을 이렇게 먹는데 그냥 속이 메스꺼운 거예요. 라면도 잘 안 들어가고. 예. 그래서 이제 먹다가 좀 말다가 먹다가 말다 이러니까 엄마가 너 밥 말아서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난 안 먹을래 하고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거리고 있는데 풀숲 쪽에 방울? 찌 방울인가? 그 집게로 되어 있는 방울이라고 혹시 아세요? 저는 잘 몰라요. 낚시 낚시- 다니질 않아서. 낚시 그 대 끝에다가 달아놓으면 잡히면 네. 딸랑딸랑거리니까 잡혔다 알 수 있잖아요. 네, 그거 이렇게 쌍으로 된 방울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걸 네. 이렇게 보고 한번 이렇게 집어서 흔들어 봤어요. 이게 딸랑딸랑딸랑 하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뭐 방울인가 보다 하고 다시 이렇게 내려놓고 엄마 옆으로 왔어요. 엄마 옆으로 왔는데 할 것도 없고 졸리고 이러니까 제가 칭얼거렸어요. 네.
아, 집에 가고 싶고, 여기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 집에 가고 싶다. 이러니까, 하도 이렇게 제가 막, 아, 집에 가고 싶다. 아, 여기 할 거 없는데, 집에 가고 싶다. 계속 이러니까, 차키를 주시면서, 가 있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라고. 옆에 신경 쓰이니까, 집에, 차에 가 있으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차키를 들고 막 차 있는 데로 갔어요.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누워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 가서, 차키를 눌러서 이렇게 열고 안쪽에서 문을 이렇게 잠갔어요. 잠그고 이렇게 누워서 자려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오시더니 야 여기 이거 숨 안 통하니까 잠깐 키 줘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이렇게 내려서 다시 차키를 들이니까 엄마가 타셔갖고 뒤에 숨 통하게 이게 창문을 살짝 내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엄마가 차키 갖고 갈 거니까 너 이제 여기서 뭐 누워있든 하든 하는데 아무도 문 열어주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어 하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막 꾸르륵 꾸르륵 하는 바깥에 그 천둥 치기 전에 막 쿠르릉 쿠르릉 하는 소리 있잖아요. 네.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하고 쳐다보진 않고 이렇게 등받이에 등을 이렇게 기대고 누워 있었어요. 이제 눈을 감고 이제 잠들락 말락 하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축축축축 하고 흔들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나더니 갑자기 창문 그 틈 사이로 하고 이렇게 뭐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뭐지? 뭐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톡톡 건드나 싶었어요, 처음에. 근데 또 갑자기 하고 계속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 가깝게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야 하고 눈을 이렇게 딱 떴더니 문틈 이렇게 사이로 할머니 탈 있잖아요. 할머니 탈. 네, 그게 거기에 얼굴을 이렇게 대고 가면을 대고 따다다다닥 하면서 들어오려고 머리를 비집으려고 막 머리를 비비는 거예요. 그게 막 계속 덜컹덜컹 거리길래 그거를 딱 보고 순간적으로 코피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코피가 촥 나길래 코를 이렇게 켜쥐었어요. 예. 네, 예. 이거예요. 요 탈이 계속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몸 쪽은 그냥 새까매요. 엄마,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게 그냥 얼굴인 줄 알았어요. 이제 도예비님한테 사진 보내주기 전에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탈 종류를 쳐보니까 이게 할머니 탈이래요. 헬미 탈. 네, 할미 탈이래요. 가오나 씨처럼 몸은 이런데 얼굴만 이런 거예요. 와, 미쳐버렸네. 네, 그래서 이게 계속 딸그락 하면서 얼굴을 막 비집어 넣는 거예요. 그 문틈 사이로. 예. 그래서 무서워서 이렇게 했는데 물 썩는 냄새 맡아보신 적 있어요? 물 비린내 같은 엄청 심한 냄새. 하수구 냄새보다 더 심한 냄새가 팍 풍기면서 코피가 나고 제가 코를 막으면서 몸이 그때는 작았으니까 차랑 그 의자 사이 그 사이 발판 쪽에 몸을 이렇게 웅크리고 숨겼어요. 예. 이렇게 몸을 둥글리듯이 해서 숨긴 다음에 막 벌벌벌 떨었거든요. 너무 예. 무서워서. 그래서 이렇게 코를 이렇게 막 막고 있으니까 코는 막히지 입에서는 이렇게 목 뒤로 막 피가 넘어가면 비릿한 맛이 나잖아요. 예. 그래서 막 삼키고 하고 숨을 들이키면 그 썩은 냄새를 이제 입으로 들이키면 써요, 입이. 네. 그래서 그 맛이랑 진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이제 눈을 이렇게 뜨니까 제 눈 앞에 바로 방울 제가 집었던 그 방울 2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방울을 보면서 이거 내가 안 집어왔는데 왜 여기 있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코를 막고 입으로 하고 숨을 쉬면서 다른 손으로 이제 그 방울을 집었어요. 집고 정말 몸을 달달달달 떴는데 손가락 사이에서 더덕더덕더덕 하고 그 방울을 쥐었을 때 흔들면 나는 그 드드드드드 소리 있잖아요. 네. 그게 막 나는 거예요. 뒤에서는 그 막
꾸르륵 하는 소리랑 그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나면서 진짜 등줄기가 오싹한 거예요. 네. 와, 나 이거 어떡하지? 내가 지금 나갈 수도 없고 몸도 까딱 못할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덜덜덜덜덜덜 떨는데 이제 엄마가 오셔갖고 어머 얘 차에 없는데? 이러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네. 그게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없는데 하면서 오시니까 그 소리가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멈추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저 문틈 사이에 있는 거 보고 야 왜 거기 있어 일어나 이러시는데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엄마가 왔는데도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몸을 달달달달달달 떠는데 이제 엄마가 문을 열고 저를 이렇게 등을 토닥이시는데 식은땀이 엄청 많이 나 있어갖고 제가 입었던 바람막이가 안쪽이 다 젖어갖고 등에 쫙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야, 예. 그래서 엄마가 얘 왜 이러냐고 너 왜 그러냐고 이러면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안아갖고 끄집어내셨어요. 끄집어내갖고 저는 이제 엄마가 왜 그러냐고 하는데 코를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너 왜 그러길래 이제 코를 놓고 딱 손을 보여주니까 거기 코피가 네. 굳어갖고 손이 안 펴지는 거예요. 진짜 코피를 많이 흘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제가 막 후들후들거리면서 중심을 못 잡으니까 엄마가 너 정신 차리라고 등을 딱 때리면서 너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저를 끌고 이제 그쪽으로 가시더라고요. 낚싯대 쪽으로. 예. 네, 낚시터 쪽에 앉아서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그 물가도 못 보겠고 너무 무서워서 이제 그냥 아빠 옆에 이렇게 찰싹 붙어서 앉았는데 엄마 이렇게 물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물 드시면서 이제 등 토닥이시고 아빠는 그냥 낚시만 하시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왼쪽 손에 있는 방울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반대쪽으로 던졌어요. 숲 쪽으로 그냥 제가 던졌거든요. 너무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예. 그래서 저쪽으로 툭 던지니까 이제 제가 봤던 그 풀숲 사이에서 뭔가 그렇게 수영해서 오면 슉슉 하고 물 가르는 소리가 나잖아요. 예. 물 가르는 소리가 이렇게 쑥 오는데 제가 고개를 돌리면 안 됐었는데 돌린 거예요. 그 물 쪽으로. 물 쪽으로 돌리니까 정말 상반신만 이렇게 딱 발딱 세운 그 가면이 물을 가르면서 오는 거예요. 와, 어떡하냐?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러났어요. 그냥 하면서 그냥 난 괜찮다. 엄마 아빠가 긴장하시니까 난 괜찮아. 하지만 몸은 덜덜덜덜 떨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을 뒤로 물려서 흙 쪽으로 가니까 이제 고개를 내민 상태로 제가 움직이는 쪽으로 몸을 이렇게 젤리 움직이듯이 흐불흐불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미꾸라지 이렇게 움직이시듯이. 그래서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엄마한테 엄마 우리 집에 가자. 엄마 우리 집에 가자 이러니까 엄마가 제 상태를 보시고 크림이 아빠야 빨리 집에 가자. 애들 피곤하겠다. 그러니까 아빠가 아유 조금만 더 하다 가자고. 아직 몇 마리 못 잡았다고. 네네. 그러니까 엄마가 그 옆에 있던 바가지를 아빠한테 던지시면서 어? 너는 아빠가 돼갖고 애 상태 안 보이냐고. 내가 집에 가자고 하잖아. 이러니까 아빠가 막 되게 막 꿍시렁꿍시렁 하시면서 이렇게 챙기셨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챙기시는데 아빠 이제 앞까지 온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빠가 멀어지려고 하니까 아빠를 잡으려고 몸을 이렇게 그 발판 쪽으로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그게 닿으니까 모래처럼 파스슥 무너진다 그래야 되나 몸이? 예. 그러니까 땅 위로는 못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열받았던 듯이 막 왔다 갔다 거기를 하는 거예요. 발판 주위를. 그러더니 물속으로 한번 이렇게 쓱 들어가서 코 부분까지 잠갔다가 팍 하고 튀어 오르는데 그 나무판이 있으면 거기에 대고 몸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비트는 거예요. 못 올라오니까. 이야. 그래서 막 덜컹덜컹 하면서 막 몸을 막 사지를 막 뒤집다가 제가 그거 보고 엄마 그냥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그냥 눈을 감았거든요. 예. 너무 기괴하고 소름 끼쳐서. 그러고 나서는 쭉 보지는 못했어요. 예. 왜냐면 제가 물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피서 때도 물가에 잘 안 가는데 제가 한번 물가에 갔다가 그런 비슷한 걸 보고 물에서 그냥 나왔거든요. 네. 물에서 나왔는데 그 이제 시냇가 같은 데는 유명하잖아요. 다른 가족들도 와서 놀고 제가 나오고 나서 다른 가족네 아들이 빠져서 죽을 뻔하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물가엔 그냥 아예 안 가요. 그런 낚시터? 호수? 이런 데는 절대 안 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사람의 형체의 귀신이 아니잖아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할미탈이라고 아까 이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네. 그거와 똑같이 생긴 애가 이제 막 몸은 그냥 까맣고 그런 애가 막 미친 듯이 날뛰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막 말도 안 하고 막 그냥 그 뭐 몸을 떨거나 그런 것밖에 안 해요. 그렇게 하고 그 꾸르륵 하는 그 번개 치기 전에 나오는 그 소리가 걔 입에서 나온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네, 막 꾹 하는 그런 이상한 앓는 소리? 아니 이게 소름이 돋는 게 뭐냐면 지금 뭐 이렇게 선크림님이나 아니면 다른 귀신 보시는 분들은 야 보이니까 이렇게 피할 수라도 있지 우리들은 이걸 모르고 이런 애들이 옆에 온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 그래요. 아 진짜로 그러면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낚시터에서 다른 낚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옆에 막 귀신들이 잔뜩 있는데 그 사람은 모른다 막 이런 거. 있었어요. 어떤 때냐면 이건 되게 짤막한 건데 MT 예. 가서 이제 귀신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길래 귀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무서운 표정을 짓거나 그런 묘사를 되게 잘해요. 너무 잘해. 예. 네. 그래서 그걸 하면 옆에서 똑같이 따라해요. 어떻게 해요? 제가 뭐 입이 비틀린 귀신이야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비틀어서 따라하면 그걸 그 표정을 똑같이 따라한다거나 뭐 바닥을 기어다녔던 귀신이래 그러면 바닥을 기면서 주위를 막 돌거나 예. 예. 아니면 이제 진짜 안 좋은 경우에는 저희 동네에 이제 좀 지능이 좀 딸린다는 언니가 있었어요. 예. 그 언니 주위에는 항상 어떤 남자 꼬명이에요. 그 언니 어깨를 타서 언니 머리를 계속 때리고 있어요, 주먹으로. 계속요? 계속 때려요. 그런 거? 진짜 이분도 얼마나 많이 봤으면 이걸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실까. 정말 이거 우리가 영화 보는 그런 느낌이겠구나. 영화보다 한 5배 더. 5배 더 이제 5배 더. 선명하고 더 기괴하고. 네. 엄청나요. 그 기운까지 같이 오면 되게 기괴해요. 그러면 저번에도 이야기해 주셨을 때 선크림님께서 저는 악귀라는 걸 느낄 때는 걔네들은 꼭 탈 같은 걸 쓰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얘도 그 느낌인 건가요? 네, 엄청났어요. 진짜 악발이 가득 차갖고 그 악으로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물귀신이구나 한마디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또 어린 나이에 무서우셨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위험했던 거는 이 귀신이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코피를 터뜨렸다는 거죠. 네, 코피가 진짜 기운으로.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콸콸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아무튼 지금은 뭐 괜찮으시니까 천만다행인데 다시는 물가를 못 가시겠네요. 그것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제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어갖고 물가는 절대 안 가고 특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수지는 절대 가지 마세요. 왜요? 제가 저수지에 한 번 빠졌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정말 깊고 물이 엄청 뿌예요. 그렇지. 고여있는 물이니까. 네, 엄청 뿌옇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가 여기서 더 얼마나 올라가야 수면인지를 몰라요. 와, 예. 그리고 거기서 한번 빠질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 댐은 바로 옆에
산이거든요. 예. 거기에 오색천이 막 걸려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갔던 저수지가 이상한 거였나 아니면 그런 저수지 쪽들이 다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수지 쪽은 엔간하면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아, 이런 것도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면 물가에서 이런 행동을 하니까 귀신들이 저쪽으로 쫙 몰리더라. 이런 건 없었어요? 오늘따라 내가 기분이 안 좋다. 컨디션이 안 좋다 하면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디서 어떻게 할지를 계속 보다가 계속 위험한 짓을 하잖아요. 뭐 다이빙을 한다거나 뭐 신발을 신고 들어간다거나 물에 그러면 꼬여요. 아, 냄새 맡고 오는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냥 올라와 그거 하지 말고 올라와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그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모인다 싶으면 우리 밥 먹으러 가자고 아, 이렇게 바깥으로 그냥 빼내버려요. 이게 진짜로 뭐 괴담이나 이런 걸로만 이제 들었잖아요. 막, 뭐, 갑자기 수영하고 있는데, 아, 가자! 하면서 나가니까, 근데 왜 그렇게 빨리 가자고 했냐? 하니까, 네 주위에 머리가 많이 떠 있었어. 뭐 이런 괴담 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나는 다 알고 있어서 미리 뺀 거다. 이런 느낌이구나. 네, 근데 제가 봤던 수사기들은 대부분 입술이랑 코끝밖에 안 보여요. 그건 퉁퉁 왜 불어서. 그럴까? 아, 불어서. 네, 머리카락도 거의 없어요. 그러면 나 이거 하나만 묻고 마무리할게요. 네네. 선크림님께서 이게 산, 물, 바다? 그래, 바다까지 바다. 뭐, 물은 강이나 계곡 이런 데고, 바다, 뭐, 이렇게 다 통틀어서 어디 귀신이 제일 무섭게 생겼나? 제일 무섭게 생긴, 아, 여기 있는 애들은 생긴 거는 내가 상상도 못하게 생겼다. 이런 귀신들. 나눠보자면, 산 오히려 이제 동물 모양이 훨씬 많았던 것 같고, 아하. 물은 정말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뚱뚱 불어있거나, 예. 아니면 정말 말씀드렸듯이 가오나시처럼 이렇게 흐르듯이 돼 있고, 바다가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왜요? 바다는 정말 사람인 것 같아요. 아, 그냥 사람인 귀신하고 것 헷갈리질 같아서? 않아요. 예. 예. 헷갈려요. 그래서 저기 뭐가 서 있으면 저게 사람이야, 귀신이야 하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제 거기는 이제 사람이 갈 수 없는 쪽이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미 생긴 걸로는 무서움을 느끼는 타입이 아니시구나, 선크림님은. 네. 기운, 그냥 파워.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귀신 많이 보시는 분은 처음에는 그냥 생긴 거 무서운 걸로 무섭다가 나중에는 그거 오만 거 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말 그대로 그 기운만 보시는구나. 네. 그런 적도 있어요. 방파제를 가면 네. 이제 물 올라오지 말라고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그런 걸 막 세워둬서 그 아래로 이렇게 물이 차고 나가고 이러잖아요. 네네. 거기 올라간다고 그 아래쪽을 이렇게 보다가 가다가 보면 사람이랑 눈이 마주쳐요. 그럼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바다가 더 무서운 것 같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다 귀신은 진짜 무섭다. 네. 라는 거네요. 네. 자, 오늘 선크림님께서 또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셨고,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또 소름 돋는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방금은 선크림님께서는 귀신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물가나 이런 데 가면 이제 귀신들을 더 많이 보게 되셨던 거고, 우리들 눈에는 잘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귀신을 못 보시는 분들이라면. 근데 만약에 보시는 분들이 물가나 산이나 바다 이런 데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는 공통점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물놀이 하시거나, 특히나 이제 여기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낚시하고 계신 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